이 지구상에는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생활 쓰레기가 고갈되면 다른 나라로부터 수천 톤의 쓰레기를 수입해야만 할 정도로 너무나도 효율적인 국가가 존재합니다. 나무 기둥 주변에 모여 기묘한 의식을 치르는 수천 명의 흰옷 입은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고 박물관에 전시된 지독한 발효식품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바로 스웨덴입니다. 이 아름답고도 고립된 역설적인 국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터무니없게 들리겠지만 스웨덴이 너무나도 효율적인 나머지 태울 쓰레기조차 거의 남지 않았던 시절이 존재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여전히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동안 스웨덴은 자국의 쓰레기 대부분을 유용한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곳에서 쓰레기는 단순히 소멸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기로 바뀌고 추운 겨울날 집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열로 변환되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로 우리 삶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때로는 발전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에 자국의 생활 쓰레기 양이 턱없이 부족해져서 스웨덴은 해외에서 쓰레기를 추가로 수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스웨덴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를 넘어 현대 생활의 가장 더럽고 깊이 되는 측면을 가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이 아주 어릴 때부터 사회 전체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스톡홀름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지하에 거미줄처럼 깔린 진공 파이프 시스템이 건물에서 분류센터로 쓰레기를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운반합니다. 대형 슈퍼마켓에는 사람들이 빈 병과 캔을 반환하면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자동화 기계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공공 쓰레기통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경쾌한 음악을 재생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그들에게는 거리를 청소하는 과정조차 하나의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람들이 평소에 잘 언급하지 않는 또 다른 이면이 존재합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모델이 겉보기만큼 완벽하게 깨끗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전구에 불을 밝히고 난방을 위한 열을 생산하기 위해 스웨덴은 필연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안에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불태울 때는 화석 연료를 태울 때와 마찬가지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이는 스웨덴이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환경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는 아님을 명백히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소각로에 들어가는 쓰레기에서 플라스틱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독특한 박물관은 2018년에 처음 문을 열었으며 순식간에 스웨덴에서 가장 독특하고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전 세계 35개 국가에서 온 80가지의 기상천외한 음식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눈으로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후각을 통해 냄새를 직접 경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냄새야말로 이 관람 경험을 진정으로 잊을 수 없게 만드는 매우 끔찍하고도 강렬한 요소입니다. 유리 전시관을 천천히 지나가다 보면 마치 끔찍한 악몽 속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충격적인 모습들을 연이어 목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속을 파낸 코코넛 껍질 안에는 온전한 형태의 박쥐 수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 쥐들은 알코올에 담겨 보존되어 있으며 그 작은 몸집은 옅은 노란색 액체 속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구더기가 안에서 활발하게 꿈틀거리는 것으로 악명 높은 이탈리아의 전통 치즈 카수 마르주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시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스웨덴식 발효 청어 통조림인 수르스트로에밍도 당당히 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냄새가 너무나도 지독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악취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포기할 정도입니다. 썩은 달걀이나 심하게 상한 우유에 비유될 정도로 강렬한 냄새 때문에 사람들은 야외에서만 조심스럽게 통을 열거나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 안에서만 개봉할 엄두를 내지만 이 요리는 여전히 스웨덴 전통의 아주 깊은 뿌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얇은 빵과 감자 그리고 얇게 썬 양파를 곁들인 발효 청어 한 조각을 얼굴을 전혀 찡그리지 않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북유럽 국가의 독특한 지역 풍습을 진정으로 완벽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박물관을 방문객들의 기억 속에 진정으로 오래 남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전시된 음식의 기괴한 외관이나 충격적인 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은 그 전시물 이면에 조용히 숨겨진 깊은 메시지에 있습니다. 이곳은 결코 다른 문화권의 전통 요리를 조롱하거나 깎아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람객으로 하여금 아주 기묘하고도 철학적인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혐오스럽다고 느끼는 무언가가 지구 반대편의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맛있는 최고의 요리이거나 소중하고 따뜻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거나 혹은 특정 공동체의 깊고 위대한 자부심일 수도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느 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스웨덴을 직접 방문해서 이러한 독특한 문화들을 몸소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에 여러분의 솔직한 댓글을 남겨서 그 특별했던 경험을 우리 모두와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웨덴 여성들은 종종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중 하나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합니다. 그들은 큰 키와 눈부시게 하얀 피부, 그리고 금발이나 밝은 갈색의 부드러운 머리카락과 호수처럼 맑은 눈동자, 그리고 매우 섬세한 이목구비라는 자신들만의 뚜렷하고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소녀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독립적인 주체로 성장하도록 사회적으로 교육받습니다. 그들은 학교에 가고 열심히 일을 하며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자신만의 단단한 커리어를 쌓아가며 백마탄 왕자님처럼 누군가가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낡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바로 이러한 주체적인 점이 그곳의 여성들을 그토록 독보적이고 강렬하게 매력적인 존재로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한 당당한 자신감은 사회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의 데이트 문화에서 더욱 선명하게 두드러집니다. 이곳에서는 데이트 비용을 각자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며 여성이 먼저 관심 있는 상대에게 다가가 대화를 주도하는 것 역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영혼 없는 거칠의 칭찬을 건네거나 자신의 돈과 지위를 과시하는 유치한 행동은 이곳에서 거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흔들림 없는 정직함과 내면의 침착함, 그리고 꾸밈 없는 진심 어린 태도입니다. 반면 스웨덴 남성들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내향적이고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개인적인 공간은 거의 침범해서는 안 될 신성한 영역과도 같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때때로 예의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커플들이 틴더와 같은 스마트폰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의 짝을 찾거나 흥겨운 음악과 따뜻한 햇살이 스웨덴은 외부인의 낯선 시선에서 바라볼 때 대단히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다소 당혹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독특한 생활 방식을 지닌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의 말수는 최대한 줄이고 타인의 말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인다는 철학적인 원칙에 따라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대중교통인 버스에 타고 있고 바로 옆에 누구나 앉을 수 있는 빈자리가 있다면 아마도 새로 탑승한 스웨덴 사람은 당신의 옆자리를 피해서 조용히 멀리 떨어진 다른 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싫어하거나 경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각자의 개인적인 공간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나라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척이나 차갑고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매정한 존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겉모습과는 아주 다른 따뜻한 일면을 곧바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깊고 진실하며 친한 친구들끼리는 아주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포옹을 나눕니다. 그리고 평소에 조용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조금 더 활짝 열고 감정을 드러내는 매우 흔치 않은 순간 중 하나가 바로 비카라는 전통적인 휴식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카페인 섭취를 위해 커피를 마시는 가벼운 행위가 아니라 편안한 자리에 앉아 달콤한 페이스트리를 곁들여 먹으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영혼을 깊게 교감하는 매우 소중하고 신성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스웨덴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명확성과 균형 감각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딱 알맞은 최적의 상태를 뜻하는 라곰이라는 지혜로운 철학을 바탕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사고방식은 그들의 자녀 양육 방식에도 아주 선명하고 올바르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은 1979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물리적 체벌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한 선진적인 국가입니다. 이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부모의 억압적인 공포가 아니라 동등한 대화와 깊은 이해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평화롭게 배웁니다. 때로는 외국인들에게 진정으로 거대한 문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들도 일상 속에 존재합니다. 대중 사우나나 공용 탈의실에서 완전히 알몸 상태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여겨지며 그 어떤 성적인 의미나 부끄러움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특이한 문화는 토요일의 사탕이라는 독특한 가족 전통입니다. 아이들은 달콤한 사탕을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그 허락은 대부분 일주일 중 토요일 단 하루에만 주어지며 바로 그 억눌렸던 폭발적인 소비 이유 때문에 스웨덴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사탕 소비 집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 뚜렷하게 존재하는 커다란 감정적 대비입니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이고 대중적인 요리 중 하나는 코트블라르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가구 매장인 이케아의 식당에서 아주 흔하게 보았을 법한 전통적인 스웨덴식 미트볼입니다. 정통 스웨덴 미트볼 요리는 우유를 넣어 부드럽게 으깬 감자와 육즙이 가득한 진한 크림 소스, 그리고 입맛을 돋우는 새콤달콤한 크랜베리 잼 한 숟가락과 함께 풍성하게 제공되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하지만 그처럼 맛있는 요리 외에도 외국인들의 입맛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충격적인 요리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블러드 푸딩은 이름 그대로 돼지의 붉은 피와 거친 호밀 가루를 섞어서 검게 굳혀 만든 일종의 독특한 소시지입니다. 또한 루트피스크는 딱딱하게 건조된 흰살 생선을 잿물과 같은 강한 알칼리성 화학 용화액에 오랫동안 담가두어 마치 젤리처럼 물컹물컹하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불려서 먹는 요리입니다. 이것은 그 기괴한 식감과 조리법 때문에 심지어 스웨덴 현지 공동체 내에서조차 크리스마스 전통 만찬에 올려야 하는지를 두고 매년 의견이 분분한 매우 논쟁적인 요리이기도 합니다. 시각적으로 조금 더 놀랍고 신선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거대한 샌드위치의 일종인 스모에르고스 토르타를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리의 화려한 겉모습은 부드러운 크림 프로스팅이 두껍게 덮인 아름다운 생일 케이크처럼 생겼지만 그 속을 갈라보면 달콤한 설탕이나 상큼한 과일 대신 신선한 새우와 훈제 연어, 그리고 삶은 달걀이 겹겹이 층을 이루어 짭짤한 맛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악명 높은 수르스트로에밍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발트해에서 잡힌 청어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이 음식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악취가 심하고 견디기 힘든 음식으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평가받습니다. 코를 찌르는 강렬하고 불쾌한 냄새는 흔히 상온에 방치되어 썩은 달걀이나 완전히 상해버린 우유의 냄새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 파괴적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세계의 주요 항공사들은 비행 중 기내의 낮아진 기압으로 인해 부풀어 오른 통조림이 폭발하여 끔찍한 대참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 당신이 스톡홀름에 위치한 유명한 카롤린스카 병원에서 사랑스러운 갓난아기를 방금 무사히 품에 안았다고 행복하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스웨덴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우편 봉투 하나가 집으로 도착합니다. 그 봉투 안에는 당신의 가족이 아기가 태어난 경이로운 날부터 시작하여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할당된 열흘의 전용 휴가를 포함하여 무려 총 480일간의 넉넉한 유급 부모 휴가를 합법적으로 누릴 자격이 있다는 친절한 안내 내용의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는 국가의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이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숨 쉬듯 아주 깊숙하고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갓 아버지가 된 남성은 새로운 생명인 아이와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열흘의 유급 휴가를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부모는 남은 480일의 방대한 휴가를 각자의 가정 상황과 직장 스케줄에 맞게 완전히 자유롭고 유연하게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할 때까지 하루의 의무 근무 시간을 단 6시간으로 크게 단축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훌륭한 권리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은 아이가 성인이 되는 18살이 될 때까지 국가의 예산으로부터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국민의 경우 대학교에 진학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학비 또한 정부의 지원으로 완전히 무료로 제공되어 누구나 평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 서비스는 보편적인 권리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며 감기나 가벼운 부상으로 인한 일반적인 병원 진료비는 보통 12달러를 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험난한 세상의 진정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공짜인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스웨덴의 소득세는 최고 소득 구간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무려 60%를 초과하여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의 내면과 영혼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 하나의 축제를 꼽아야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하지 축제일 것입니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든 번화한 대도시이든 어디에서나 하얀 리넨 옷을 입고 들꽃으로 엮은 화관을 쓴 채 서로 손을 맞잡고 전통 민속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나 웅장한 무대 장치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축제는 그 자체로 따뜻하고 친밀하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순수한 매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모든 행사의 중심에는 여름의 상징이자 풍요를 기원하는 메이폴이라는 거대한 장대가 우뚝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생명 그 자체를 찬미하듯이 이 장대 주위를 둥글게 돌며 즐겁게 춤을 춥니다. 이 축제에는 아주 부드럽고 낭만적인 전설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7가지의 각기 다른 들꽃을 꺾어서 베개 아래에 두고 자면 꿈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운명의 짝을 만나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8월이 되면 축제의 분위기는 정원에서 열리는 활기찬 가재 파티로 자연스럽게 옮겨갑니다. 사람들은 우스꽝스러운 종이 모자를 쓰고 손으로 직접 가재를 까먹으며 늦은 밤까지 노래하고 크게 웃고 떠듭니다. 스웨덴처럼 평소에 내향적이고 조심스러운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토록 완벽하게 긴장을 풀고 삶을 온전히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스모 그로도르나라는 이름의 유명한 개구리 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입니다. 사람들은 다 함께 손을 잡고 의식용 장대 주위를 돌면서 허리를 숙이고 폴짝폴짝 뛰며 개구리를 흉내내는 재미있는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오래 지켜볼수록 단순한 장난처럼 보이던 춤이 묘하게 다가옵니다. 순백의 깨끗한 의상과 머리에 쓴 꽃 화관, 그리고 하나의 리듬에 맞춰 조화롭게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은 가벼운 여름놀이라기보다는 마치 고대의 신성한 의식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그 풍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동시에 영화 미드소마를 연상시킬 만큼 기묘한 느낌을 줍니다. 어쩌면 그것이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가진 가장 이상하고도 독특한 점일지도 모릅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여름의 찬란한 햇살 아래서 펼쳐지는 겉보기에는 무해한 그 춤은 사람을 매혹시키면서도 동시에 묘한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웨덴의 머나먼 북쪽 지역에 머물고 있다면 대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또 다른 경이로운 축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차가운 밤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로 몸을 단단히 감싼 채 어두운 밤하늘 아래 조용히 서서 오로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마침내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눈부신 빛의 줄기들이 춤추듯 번지기 시작하면 마치 우주 전체가 스웨덴의 신비로운 의식을 위해 숨을 죽이고 준비하는 듯한 웅장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의 삶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북유럽 국가들의 물가 수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곳의 생활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도인 스톡홀름의 평범한 카페에서 마시는 아주 단순한 커피 한 잔의 가격은 미국 달러로 6달러에서 8달러 사이에 달합니다. 그 저렴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알코올 음료나 달콤한 디저트를 전혀 주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25달러에서 35달러 정도를 지출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스톡홀름 중심부에서 집을 구하고 매달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는 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세금 문제는 아예 차원이 다른 별개의 주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웨덴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면 정부의 소득의 50%에서 60% 사이를 세금으로 납부할 단단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곳에 새로 정착하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재정적인 적응 과정은 가장 큰 문화 충격 중 하나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고국에서 일할 때보다 장부상으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될지라도 세금을 떼고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실수령액은 놀라울 정도로 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이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토록 무겁게 부과되는 높은 세금은 바로 스웨덴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훌륭한 사회복지 제도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근원이 됩니다.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무상 교육 시스템을 비롯하여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매우 적은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아주 관대한 가족 수당과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상당히 훌륭하고 안정적인 연금 제도 역시 이 세금 덕분에 가능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거래와도 같습니다. 개인의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사회를 위해 희생해야 하지만 그 대가로 개인은 굳건한 안전과 흔들림 없는 안정성을 얻게 되며 사회 구성원 중 그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보살피는 따뜻한 공동체를 선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월의 스웨덴 최북단 마을 키루나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9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창밖은 여전히 한밤중처럼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으면 태양은 이미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모습을 감춘 후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매년 6개월 동안 지속되는 이곳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리듬입니다. 스웨덴의 이토록 혹독하고 매서운 기후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며 특히 적도 근처에 1년 내내 덥고 햇살이 가득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겨울이 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스웨덴을 이야기할 때 매서운 겨울을 빼놓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년 중 가장 혹독한 달에는 하루에 고작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아주 희미한 실제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기온은 섭씨 영하 30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일이 빈번하며 끝없이 이어지는 춥고 어두운 시간들은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깊은 고립감은 단순한 엄살이 아닌 뼈저린 현실이며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은 특히 외국인 거주자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이곳에 살아온 스웨덴 사람들은 이 가혹한 환경에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게 적응해 왔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넘어 혹독한 겨울을 온전히 즐기는 데 초점을 맞춘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겨울 문화를 구축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눈밭을 가로지르는 장거리 스키나 꽁꽁 얼어붙은 넓은 호수 위에서 즐기는 아이스 스케이팅, 그리고 눈 덮인 고요한 숲속을 조용히 거니는 산책은 그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일부입니다. 사우나 문화 역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동안 따뜻한 나무 사우나에 들어가 땀을 흠뻑 흘린 다음 밖으로 나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뜻한 커피와 달콤한 페이스트리를 즐기기 위해 마련된 평온하고 신성한 휴식 시간입니다. 길고 우울한 오후의 한가운데서 피카는 작지만 강력한 한 줄기 빛이 되어줍니다. 삶이 여전히 다채로운 색채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따뜻하게 일깨워주는 참으로 소중한 순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스톡홀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표면 아래에는 일반적인 여행 안내서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아주 조용하고 쓸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순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의 실제 정신 건강 상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양상을 보입니다. 길고 어두운 겨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우울감을 남깁니다. 게다가 완벽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렬한 압박감은 모든 사람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닫힌 문화 속에서 누군가와 깊고 진실한 우정을 쌓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스웨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그러한 문화적 충격은 훨씬 더 뚜렷하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겪게 되는 감정은 누군가에 대한 분노나 미움이 아니라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차가운 거리감입니다.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얀테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북유럽 특유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진짜 법률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규칙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건방지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성취를 남들에게 떠벌리지 않으며 무리해서 눈에 띄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에게 이 법칙은 사회 전체의 겸손함과 평등을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자기 표현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미묘하고 숨막히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자신이 힘들게 이룬 성공에 대해 기쁘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만들고 대단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커다란 역설이 바로 이 지점에 존재합니다. 국가 전체가 국제적인 행복지수 순위에서는 매우 높게 평가될지 몰라도 그것이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개인이 매일매일 행복하고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스웨덴은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 나라 중 하나로 분류되었으며 유럽의 여러 데이터에서도 스웨덴은 노인들보다 오히려 젊은 청년들이 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하는 몇 안 되는 특이한 장소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북극권 바로 위에 위치한 아비스코라는 지역에 서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파란색과 보라색의 색조로 신비롭게 수놓아진 밤하늘을 올려다본다면 왜 오로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롭고 아름다운 자연 현상 중 하나로 손꼽히는지 그 이유를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스웨덴의 자랑스러운 수도인 스톡홀름 역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우아한 다리들로 촘촘하게 연결된 14개의 크고 작은 섬들 위에 건설된 이 도시는 중세 시대의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라스탄이라는 구시가지는 마치 오래된 동화책 속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우며 쇠데르말름 지역은 젊은이들의 활기와 넘치는 창의성 그리고 멈추지 않는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비스코 국립공원은 춤추는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전 세계 최고의 명소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밤하늘은 파란색과 보라색의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장관을 연출하고 반대로 여름이 되면 한밤중에도 지지 않는 백야의 태양이 온 세상을 끝없는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물들입니다. 그 근처에는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토르네트레스크 호수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호수는 눈 덮인 겨울과 푸르른 여름 모두 각기 다른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북쪽으로 조금 더 멀리 이동하면 사미족의 깊은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키루나라는 마을이 나타납니다. 그 근처에 유카스 예르비라는 작은 마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별한 얼음 호텔이 위치해 있는데 이 호텔의 모든 객실은 오로지 단단한 얼음으로만 만들어져 있으며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녹아내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서쪽 해안으로 눈을 돌리면 스모에겐이라는 아름다운 어촌 마을이 마치 생동감 넘치는 한 폭의 그림처럼 방문객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영롱한 청록색 바닷물 위로 반사되는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목조 주택들과 부드럽게 깎인 분홍색 화강암 절벽들, 그리고 짭짤하고 시원한 바다 내음 속에서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는 예쁜 나무 산책로가 그림 같은 풍경을 완성합니다. 남동쪽으로 내려가면 칼스크로나라는 도시가 바다와 해군 권력에 관한 전혀 다른 웅장한 역사를 들려줍니다. 이 매력적인 섬 도시는 단순히 고전적이고 우아한 겉모습의 아름다움만 갖춘 것이 아니라 잔잔한 수면 아래에 아주 깊고 놀라운 해양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바다 밑바닥에는 한때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시대를 묵묵히 증명하듯 오래된 난파선들이 아주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수하고 훼손되지 않은 대자연의 경험을 원하신다면 광활하게 펼쳐진 거대한 석회암 들판과 시원한 바람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조용히 돌아가고 있는 고풍스러운 풍차들의 풍경을 선사하는 올란드 섬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스웨덴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적인 재생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풍력과 수력, 그리고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는 국가 전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생산되고 소비됩니다. 이곳에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권장되는 좋은 습관을 넘어서 이미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쓰레기를 너무나도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심지어 자국의 폐기물 발전소를 멈추지 않고 가동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수만 톤의 쓰레기를 돈을 주고 수입해야 할 정도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사고방식은 사회 곳곳에 깊게 뿌리 내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벼운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모든 대중교통은 전기로 깨끗하게 운행되며 시간이 매우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유기농 식품을 소비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애용하며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스웨덴은 때때로 지구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아주 평화롭고 이상적인 미래 도시의 버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웨덴이 단순히 맑고 푸른 친환경 국가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곳은 북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강국이기도 합니다.
수도인 스톡홀름은 종종 유럽의 작은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며 엄청난 가치를 지닌 10억 달러 규모의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이곳에 밀집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포티파이, 클라르나 킹, 그리고 스카이프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이 작은 나라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혁신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스웨덴만의 아주 독특하고 평등한 직장 문화에 있습니다. 이곳의 업무 환경은 사람들의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수직적인 계층 장벽이 거의 없고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안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정부 또한 새로운 연구와 혁신적인 기술에 막대한 예산을 아낌없이 투자하며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 스타트업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초고속 인터넷망과 튼튼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생활 공간을 완벽하게 갖춘 스웨덴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하는 원격 근무자들과 기술 창업자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 잡은 작고 예쁜 오두막집에 앉아 전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꿈의 국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찬양하는 완벽한 지상 낙원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일상의 안정성과 아름다운 대자연, 그리고 질 높은 교육 시스템과 튼튼하게 구축된 사회 복지 제도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스웨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완벽한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내내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활기찬 유흥 문화, 그리고 저렴한 생활비나 타인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개방적인 문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독특한 문화에 기꺼이 마음을 열고 적응하며 언어를 배우고 길고 어두운 겨울을 인내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삶의 질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스웨덴은 믿을 수 있는 투명한 사회 제도를 갖춘 놀랍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이며 여러분이 미래를 안심하고 확신 있게 계획할 수 있는 곳이자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사랑 넘치는 따뜻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이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북유럽 국가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 영상 아래의 댓글창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스웨덴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번에 새롭고 흥미로운 여행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